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수험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진 못하겠지만 빨리 이 시험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저도 시험 쳤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 밥도 잘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그렇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가슴 졸이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주변에서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한마디씩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듣는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시험 잘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대학 시험 보실 때 많이 떠셨죠?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네.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날씨가 네. 기가 막히게 수능 보는 날을 알아맞히더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날씨가 알아. 근데 요새는 따뜻하다가도 확 추워지고. 확 추워지고. 네.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몇 년 정도는 네. 그런 입시 한파 이런 거는 없었다고 하긴 하죠. 네. 이건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네.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수험생들하고 그 학부모들이 엄청 긴장하고 그러잖아. 네, 그렇죠. 야, 이게 우주의 기운이 진짜 모이나 보다. 그냥 지구 온난화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좀 심적으로도 떨리는데 날씨까지 추워지면 그렇죠. 네, 더 떨릴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좀 덜 추웠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담담하게 하시는 분이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탈모 이야기 하다가 다 하지 못했어요. 사실 뭐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 중에서 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요즘 핫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그 전번에 그 이제 낙엽송 그다음에 침엽수가 아니라 뭐죠? 사철송, 그 낙엽송, 그다음에 사막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학력고사 그거 하니까 조금 이제 생각나는 이제 기업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막화 그다음에 탈모 이거랑도 좀 조금 이제 연관이 돼서 짚어보면 유한양행이라고 아시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자회사 중에 유한 킴벌리 이 회사에서 2003년도부터 몽고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1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막화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 유한양행 그 유일한 선생님이시죠. 그 창업자가 그분의 원래 그 기업 정신을 이제 어디다가 뒀었냐면 순위를 어떻게 뒀냐면 국가, 그 다음에 교육, 기업은 세 번째입니다. 기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정. 네. 순서가 바로 된 건가요? 이제 이렇게 뭐 몽고 사막에 나무를 심고 이러는 것도 그 기업보다는 교육을 앞세우는 이런 창업 정신하고도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요새 그 사우디에서는 그 네움시티라고 이제 친환경 신도시를 만들고 있죠, 지금. 그렇죠. 만들고 있는데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간다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교육보다는 기업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렇죠.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의 그런 교육 수준이 경제적인 부에 걸맞지 않는 네, 낙후된 교육 그렇죠. 수준이죠. 네. 그런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그 이공계 R&D가 예. 엄청 삭감됐잖아요. 그죠? 아, 그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의대 저기 입학생들은 늘리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과계 계통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의사가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거기다가 의사가 네. 된다는 얘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의학이 네. 국가 경제나 이런 거에 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겠나? 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음. 음.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뭐 AI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뭐 전쟁을 벌이듯이 네. 이쪽 이공계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년 이상은 더 집중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네.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그 인재들의 길을 자꾸 막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드린 기업과 교육의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탈모 같은 거를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1대1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신약이라든가 새로운 개념의 뭐 주사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유전자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과학자들이 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의사 중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도 기초과학부터 해갖고 그 응용과학까지 그 징검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는 또 그쪽에 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분야. 예, 네. 예. 그 전번에 그 질문하신 그 30대 남성분이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성형 탈모로 네.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남성형 탈모는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아, 그렇군요. 물 부족. 그래서 그 치료법도 보면은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치료법을 이제 지금 인정받는 그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치료법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탈모 부분에 바르는 거. 아,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 네. PD님?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머리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이 있나요? 네네. 네. 그 이제 이름이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네. 그거를 바르면 뭐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바르겠죠. 그죠? 아. 뭐 횟수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한 3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그 머리카락 빠지는 게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한 4개월 지나서부터 이제 한 6개월 반년 정도 지나면 네. 머리카락이 이제 나기 시작한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탈모를 뭐 이렇게 적절히 치료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 뭐 원형 탈모 정도만 조금 이제 치료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인용법을 쓴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뭐가 있냐면 이건 뭐 상품명을 말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뭐 프로페시아라고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거는 대개 이제 복용하고 나서 한 3개월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뭐 이거 뭐 소개해 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건 뭐 병원에 가서 상담하다 보면 그죠? 다 나오는 얘기고 뭐 인터넷 뒤져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처방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의 그 뒷면을 한번 이제 전해드리려고 네. 한번 좀 논의해 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성욕 감퇴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발기부전. 네. 그다음에 그 사정액의 감소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부작용들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만약에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태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남자 아이의
그 외부 생식기가 기형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치료 그 목표점은 분명하잖아, 그죠? 네, 근데 거꾸로 이 부작용의 사실은 우리 치료의 힌트도 있는 겁니다. 아, 여기 보면 성역 감퇴, 발기부전, 사정액 감소잖아, 그죠? 네, 그럼 거꾸로 이거를 이용하면은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 음. 스스로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얘기고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욕망,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물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물의 순환이나 이런 게 이제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원형 탈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원형 탈모는 우리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화수미제 같아요. 화수미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이제 시작이 대개는 이제 염증으로 시작하는 건데 컴퓨터로 예를 들어 보면은 컴퓨터가 잘 작동되다가 어떤 때는 뭐 버벅대죠, 그죠? 그렇죠. 버퍼링이 생기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 네. 몸도 일제히 버퍼링이 생긴다는 거죠. 네, 염증이라는 게. 그래서 내 몸인지 모르고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자가 면역이라는 게. 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죠?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그 속한 집단을 잊어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때도 그 원형 탈모일 때도 그 바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미녹시딜이라는 걸 바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한 뭐 몇 주 간격으로. 근데 이거는 저도 해봤는데 이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신 질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라고 해서 올루미안트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이 올루미안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류마티즘에 쓴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고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토피나 원형 탈모나 류마티즘이나 어떤 면역 억제 그런 어떤 면역 질환 그런 거의 범주에 어느 정도 걸쳐져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 모낭 이식 수술, 모낭 이식 수술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모낭 속에는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 네,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해서 그 모낭 세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잠재력은 있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화가 됐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란 얘기죠. 다시 살릴 수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런 네. 거 다 아니까 네. 자 한약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네, 침도 있다고 들었고, 그렇죠. 네, 한약 한방 치료도 분명히 옛날부터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분야니까 여기 방법이 보면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머리에 바르는 약도 소개해드렸잖아, 그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침이 있습니다. 침이 있고 네, 이제 그 이런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바른 약 같은 것도 이제 한약으로 처방은, 만든 걸로 네. 개발을 해서 이렇게 처방도 하고 이러는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은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 장기, 그다음에 만성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요. 아, 왜냐하면 장기로 가고 만성으로 간다는 거는 그 이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의학의 그 원리가 여러모로 좀 유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몸에 그 사람마다 체질마다 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훨씬 적다는 얘기죠. 네, 훨씬 적다는 얘기고 그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지금 뭐 약물 복용이나 뭐 이런 거 장기적으로 뭐 어떤 영양제나 이런 거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보는데 한약에 있어서는 그런 게 벌써 수천 년 동안 누적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네네. 그렇군요.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신 뒤에 건강 상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유연우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건강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네, FM 98.9MHz 세종 FM 건강 상담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그 원형 탈모 치료해 보신 적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치료가 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임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침 놓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놓는데 아, 네, 네.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형 탈모 아니더라도 네, 이분처럼 뭐 초반에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과적인 네, 오장육부에 대한 약을 권하고 아, 그다음에 머리 쪽엔 침을 놔드리죠. 음, 침을 놔드려 보면 일시적인 효과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질환으로도 이렇게 머리에 가끔 이렇게 침 놔드려 보면은 요새 좀 뭔가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침을 놓음으로써 이 탈모도 일종의 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종의 열 현상이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사막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종의 이제 열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집중하는 거는 그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열, 네, 일시적으로는 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열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이 어떤 열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화라는 거죠, 상화. 상화, 네, 상화.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열이 아니라 네, 고유의 열이 아니라 생명체를 움직이는 그 열인데 그 열 중에도 좀 더 이제 치우치는 네, 그렇지는 이제 상화가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들을 이제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열이 많이 상승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머리를 뭐 그 머리카락 많이 나게 이제 자극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두피 마사지. 막 네. 뭐 마사지하는 그 기구도 있더라고요. 네, 네. 빗으로 이렇게 음. 동그란 빗으로 음. 머리를 마사지하고 쳐주고 눌러주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피도 와야 되고 왜냐면 그 영양분이 와야지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그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열이 오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 네, 열이 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만약 여기다가 저기 뭐 아이스팩을 하거나 그러면은 열은 차단되는데 네. 혈액순환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한의학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렇군요. 침을 놓음으로써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환자분들한테 뭐 자주 드린 설명인데 침을 놓음으로써 네, 정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이라는 게 뭐냐면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교통 정리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열은 빼내고 네, 필요한 열은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아. 얘기해서 열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다쳐서 네, 부어갖고 오셨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서는 침을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수술한 사람들 침 맞지 마라 그 부위에. 물론 그 부위에 처음에 침 안 넣죠. 그러니까 침의 이치는 뭐냐면 병이 극성할 때는 네, 접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이치가 있어요. 병이 나를 공격할 때는 바로 침을 놓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 병이 쇠퇴해서 도망갈 때는 또 쫓아가지 않는다. 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판을 중립적으로 깔아주는 거야. 그럼 내 몸이 알아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발목이 뼈어. 발목이 뼈는데 그 발목이 부어서 온 분들 여기서 침을 맞지 말라고 하는데 왜 침을 놔주죠? 하면은 옆 붓기를 빼는 거다. 네. 붓기를 빼줘야 좋은 피가 가서 저기 회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이 머리 같은 경우에도 침을 놓으면은 열을 빼면서 그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기회를. 근데 이제 이 병이 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제 뭐 초기 증상이라거나 뭐 스트레스가 이제 요새 막 좀 극심한 시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뭐 간단한 한약을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침을 놔줘서 그걸 네. 이제 가라앉힐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가열 주사도 놓고 요새 그러거든요. 그 혈소판 주사라고 네. 뭐 그런 혈장 주사 같은 것도 놓기도 하고 아니면 모낭이식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네.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재발하거나 이러지 않게 또 내부적으로 또 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한약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침은 오장 육부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외부적인 기혈 순환에 좀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통 정리해주는 그 침에 대한 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음. 신약 그러니까 양약 같은 경우에 음. 부작용 때문에 그 부작용을 잘 살펴보면 탈모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힌트를 그렇죠.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에 드린 말씀이긴 한데 네. 이제 보면은 거기에 주로 이제 성욕, 식욕, 네. 그다음에 과욕 이런 거죠, 아. 그죠? 그럼 우리가 욕심이 생긴다는 거는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네. 상화라는 게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열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나 내가 뭐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스트레스 같은 걸 받으니까 그런 열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꾸준히 이어진다는 얘기죠. 밤에 잘 때도 그걸 놓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재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살피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침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그 오장육부를 좀 다스려 주시면은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 공업 합성 제품 같은 거를 머리에 바른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뭐 요새는 많이 안 바르는 것 같던데 그 한때 뭐 무스는 안 발라도 다른 거 많이 바릅니다. 지금. 스프레이도 있죠, 그죠? 스프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샴푸도 뭐 탈모에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많이들 나오잖아, 그죠? 네. 어쨌든 공업 제품이거든요. 그 내 몸에 원초로 돌려놔야 됩니다. 머리 그 두피 쪽도 원초로 돌려놓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된다. 오히려 포기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더 잘 자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여성분들 중에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신경을 너무 쓰면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탈모가 생겨서 너무 이제 충격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듯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우리가 물로 비유를 하고 남성 호르몬을 불로 비유를 한다면 그 어떤 갱년기 시점이나 아니면은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서 물의 순환이 억제를 당하는 거죠. 억제를 당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열이 이제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분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분들이 아마 치료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그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잘 순환되게끔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눌리거나 놀래서 얘네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증강시키는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발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머리카락이 예전엔 좀 굵었는데 가늘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얼굴 같은 걸 이제 관형찰색이라 해서 이제 얼굴 색깔을 보고 이 사람의 몸에 열이 많구나, 뭐 오장육부에 뭐가 지금 탈이 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골수, 네. 뇌까지 포함한 아. 뇌에서 척추를 쭉 따라가는 그 뇌척수, 골수 거기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을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뼛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골수라는 거는 우리 몸에 진짜 엑기스면 엑기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엑기스가 부족해지고 흔들릴 정도면은 그거는 뭐냐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내가 지구력을 요하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일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심리로 얘기하면 공황, 네. 공포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뭐 아직 젊으신 분이면은 뭐 타오르는 불을 빨리 이렇게 진화해 주시고 네.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네. 근원인 것 같은데 네네. 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안 될까요? 그 전번 시간에 그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제 번뇌라는 거, 네. 번뇌라는 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네.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걸로 우리 머리카락에 빠지진 않는다. 2차적으로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네.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못하고 아니면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이제 스트레스로 변하는 거다. 네. 이제 그게 주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잘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인관계라는 게 각자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죠?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국가 분위기 네. 아니면 뭐 요새 뭐 하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지구 반대편 이야기까지 저희가 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네. 결국은 대화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그죠? 네. 대화. 우리 한글도 보면은 그 한자로 얘기할 때 정음 아닙니까죠? 훈민 정음. 네. 바른 음이잖아.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은 쓰지 않는 몇 가지 글자, 사라진 글자 있지 않습니까? 사라졌다기보다는 안 쓴다는 거죠. 뭐 아래 아자 뭐 몇 가지 그리고 사라진 거 몇 개 더 넣으면요. 네. 완벽하게 다 발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발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정확하지가 않고. 네. 근데 우리는 그 중국 사람들이 못하는 그 발음 부호를 우리는 다 적을 수 있잖아.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을. 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사라진 글자까지 합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네, 뭐 우리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바른 자세로 바른 그 균형과 그렇죠. 제 위치를 찾아가는 그 몸의 그 리듬 이런 것들을 늘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렇죠. 내가 너무 모자르지 않나 이런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 네. 관심 갖고 하면은 전체적인 뭐 탈모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온몸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가장 귀에 남는 게 욕심 이런 것 같지만은 네, 말씀이 과욕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탈모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또 도움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